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제가 이름을 닥터 피부광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광에 관심이 좀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피부에서 광나는 그 광나는 피부를 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세 장이 있는데 매트하게 건조한 드라이한 피부가 있고 또 오일리하게 기름이 껴서 이렇게 번들번들한 피부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피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이 피부에서 가장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매력도를 평가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광나는 피부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광나는 피부에서 나이를 가장 어리게 평가를 했고요. 반대로 매트하고 드라이한 피부를 가진 경우에 나이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광나는 피부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광이 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내가 좀 어리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광나는 얼굴, 광나는 피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얼굴을 볼 때 어떤 분들은 피부에서 은은하게 맑은 광이 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름기가 많아 보여서 번들번들해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매트하고 건조하고 쫙쫙 갈라지고 어둡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위에서 조명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안경 낀 분들 보면 안경 그림자가 있어서 그늘진 부분도 있고 또 팔자주름 있는 분들 보면 그 팔자주름 부위에 음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오고 그 밑에 눈물 도랑을 통해서 꺼져 있는 분들은 어두컴컴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는 사실 다 빛이 우리 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보는 사람의 얼굴에 간 다음에 다시 빛이 거기서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나는 사람의 피부에서는 빛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광이 안 나고 이렇게 메말라 보이는 피부에서는 빛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피부가 있는데 먼저 피부는 깊은 층에 진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얕은 층인 표피층이 있어요. 또 표피층 위에 우리 피부에서 분비되어 있는 피지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층 또는 화장품 바른 것들이 쌓여 있는 층이 있어요. 그림에서는 오일리한 멤브레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층을 보시면 되는데 빛이 먼저 처음에 이 하늘색 층으로 와서 여기서 반사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하늘색 층을 통과를 해서 표피층이랑 만나면서 여기서 또 반사가 될 수 있어요. 또 진피층이랑 만나는 부분에서 또 반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진피층으로 뚫고 들어가서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반사가 돼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눈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사람의 피부로 들어간 다음에 다양한 층에서 뭐 들어갔다가 산란되고 또 반사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피부 밖으로 나온 다음에 보는 사람의 눈까지 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광이 나 보이고 어떨 때는 광이 안 나 보이냐, 이건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피부의 모든 면이 다 고르게 돼 있고 또 위아래 여러 층에서 빛이 좀 균일하게 투과되고 반사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빛이 균일하게 나올 때 빛이 나는 피부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광이 안 나는 피부로 보이냐, 이거는 요인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가 얼굴이 다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면 얼굴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다 처져 내리게 되죠. 처지게 되면 등고선처럼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선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내려간 부분이 있고 꺼진 부분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눈밑을 봐도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쑥 꺼진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처져 내리는 것, 그것 때문에 피부 표면이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되니까 빛이 고르게 반사되지 못하고 반사되는 것이 위치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광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처질 뿐만 아니라 지방이 어디는 위축되고 어디는 처짐으로 인해서 지방이 뭉치면서 불룩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옆볼이나 눈밑이나 또 팔자나 또 입가 아래나 이런 데 보면 지방이 꺼져서 푹 들어간 부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푹 들어간 부분 주변에 보면 어느 한쪽은 위에서 처져 내려서 지방이 뭉쳐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볼륨이 적거나 혹은 볼륨이 많아서 평평하게 위치하지 않고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어디는 이렇게 아래로 쑥 꺼져 있으니까 빛 반사가 균일하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광나지 않게 보이겠죠. 다음은 눈가에 주름이나 아니면 얇은 잔주름들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보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피부 모형에서 보면 아까보다는 좀 이렇게 굵게 울퉁불퉁은 아니지만 얇게 자글자글하게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부 표면에 각질이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피부가 보습이 잘 되어 있고 또 불필요한 각질이 알아서 잘 탈락해서 각질이 없이 매끈한 경우에는 마치 이제 매끈하고 깨끗하게 잘 닦아놓은 거울처럼 피부 표면이 매끈하고 또 빛이 왔을 때 반사가 균일하게 되니까 빛이 나죠. 그런데 오랫동안 닦지 않은 거울이나 유리를 보면 그 위에 먼지가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균일하게 매끈하지가 않고 어디는 먼지들이 이렇게 불균일하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빛이 와도 이렇게 매끈하게 반사되지 않고 표면이 우둘투둘투둘투둘하고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각질이 많이 있으면 반사가 균일하게 안 되고 광나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실제 피부에서도 팔꿈치나 발의 뒤꿈치 같은 데 보면 각질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부옇고 지저분하고 좀 건조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피부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막이나 한관종, 비립종, 검버섯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빛 반사가 균일하게 안 되니까 광나지 않게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드름 흉터나 블랙헤드 같은 게 크게 있으시거나 모공이 굉장히 크거나 그런 경우는 피부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달의 표면처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당연히 반사가 균일하게 안 되고 광이 안 나게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부 표면에 색소가 있거나 혹은 혈관이 있어서 빨갛게 보인다. 이런 경우는 우리 피부 표면에 색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빛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색소를 내는 것들과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빛이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사람 눈에 그 색소로부터 오는 빛이 적으니까 그 색소 부위가 시커멓게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기미가 있거나 아니면 주사 피부염이 있거나 홍조가 있거나 혹은 색소 침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광이 나지 않고 어두칙칙하게 보이게 되죠.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데요. 우리가 쉽게 광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뭘까요? 메이크업인데요.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굴곡이 져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물질들을 발라서 최대한 겉의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피부 모형으로 돌아가 보면 표피 위에 하늘색 어떤 오일리한 그 기름층이 있는데 그 층에 어떤 기름 성분의 메이크업 그 입자들을 더 두껍게 좀 덮어줘서 피부 표면을 얇은 굴곡을 다 매끈하게 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반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이제 메이크업인데요. 화장품 회사들에서 반사를 좀 잘 되게 하는 제품들도 출시를 하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층에서 균일하게 반사돼서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 피부가 맑고 투명하고 광이 난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이크업을 해서 광이 나는 거는 평평하고 뽀얗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름지고 오일리한 피부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서 광을 나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피부 노화에 의한 꺼짐이나 처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색소 침착이나 모공이나 각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이제 좋아야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촉촉하게 보습도 잘 돼 있고 또 균일해야 되고 피부 진피나 피부 전층에 이제 염증도 좀 없으면서 균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내 피부에서 없던 광, 무광이 유광으로 자연스러운 은은한 이제 광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처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처진 거 올리는 리프팅 운동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집에서 리프팅 운동을 하시면 처지는 거를 조금은 늦추거나 혹은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리프팅 운동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주름이랑 각질 부분은 사실 보습을 좀 잘 해주시면 약간은 늦추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지면 마치 논밭이 메마르면 이제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 피부도 쩍쩍 갈라지잖아요. 피부 표면에 이렇게 논밭 갈라지는 것처럼 각질 뜬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습을 잘 해주시면 각질이 피부 표면에 밀착이 되면서 갈라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균일하게 반사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더 피부가 갈라지고 뒤집어지고 또 각질 생기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기존에 따뜻하고 습할 때는 로션으로 보습을 해오셨다가도
하시더라도 춥고 건조할 때는 좀 보습력이 강한 크림 제형으로 바꾸시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최근 날씨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보습제 바꾸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로션만 잘 발라도 피부과 안 가도 된다는 보습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각질은 또 클렌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클렌징을 너무 세게 해서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클렌징을 너무 부족하게 하면 불필요하게 떨어져야 될 각질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으면서 피부를 또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매끈하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과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 세안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참고하셔서 세안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색소 침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피부 관리의 이제 기본처럼 되어버렸는데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면서 자외선이 좀 약해져서 자외선 차단제 잘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겨울에도 자외선이 있으니까 노출이 되면 색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색소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색소가 밝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보면 뭐 스티브 아이 크림이라든지 뭐 아크리프라든지 이런 이제 레티노이드 제품들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레티노이드를 사용하시면 또 모공도 약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에 의해서 좀 피부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게 안 보이는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런 모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에 좀 자극이 가해지거나 자외선이 노출되거나 혹은 뭐 피지 관리를 잘 못하거나 손을 자꾸 대거나 하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것 때문에도 또 요철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하실 때 최대한 자극이 안 되게 그리고 사용하시는 제품 수도 좀 최소로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자외선 차단을 여기서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주사 피부염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홈케어에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피부광을 방해하는 것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처지는 거는 굉장히 심한 경우는 거상 수술 하시는 것도 또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피부과적인 시술은 뭐 울세라 같은 처진 걸 올릴 수 있는 하이프 시술 같은 게 있겠고 또 뭐 실리프팅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 부족하고 뭐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는 볼륨이 부족한 경우는 이제 뭐 필러 같이 채울 수 있는 시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주베룩 볼륨이나 뭐 올리디아나 폴리머 시술을 이용해서 콜라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주름들은 경우에 따라서 뭐 보톡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필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볼륨이 생긴다는 그런 시술들이 또 주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얇은 주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울세라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써마지라든지 고주파 시술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는 각질 관리하는 뭐 그런 다양한 에스테틱 관리들이 있고요. 또 보습에 도움되는 관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철 같이 튀어나오는 것들은 이건 이제 진단에 따라서 치료 굉장히 달라지는데 대체로 튀어나온 걸 뭐 태우는 그런 레이저들이 좀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면 아래쪽에 고여있는 걸 짜내는 그런 관리라든지 혹은 뭐 항관종 같은 거는 뭐 땀샘을 좀 지지는 시술들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흉터는 패인 걸 좀 없애주면서 살이 차서 올라와서 평평하게 만드는 흉터에 도움이 되는 시술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색소나 뭐 빨간 색깔 때문에 광이 안 나 보인다, 균일하게 안 보인다 이런 경우는 뭐 토닝이나 뭐 V빔이나 뭐 이런 다양한 색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평소에 얼굴에서 광이 안 나서 고민이셨던 분들, 무광이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거울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 나한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다 이러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찾으셔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반면에 내가 홈케어로 이런 걸 관리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 한번 집에서 홈케어 해보시면서 좀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